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9월 24일 회의를 열어 방위사업청이 단독 후보로 올린 보잉의 F-15SE를 탈락시켰습니다. 단수 후보가 떨어지는 다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당연히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은 지연됐고 낡은 전투기를 도태시켜야 하는 공군으로선 전투기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8조 원이 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오늘은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통일외교팀장을 맡고 있는 정치부 김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산외로 보잉의 F-15SE가 탈락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애초 막판까지 F-15SE가 그대로 선정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는 청와대에 이 사업 내용을 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국이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얘기하셨던 스텔스 문제, 이 사안은 애초부터 지적돼 왔는데 네. 그리고 충분히 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단수 후보로 올렸던 비행기가 네네. 이 기능을 못 갖추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인데 네네. 이른바 그 절차나 행정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다 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이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오락가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 이 스텔스 전투기를 요구했던 것은 공군인데요. 공군은 이 사업의 소유 제기를 할 때부터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기종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 가격 이런 데서 이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관철이 돼서 다른 고성능, 스텔스는 부족하지만 고성능 전투기라고 평가되는 두 기종이 추가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공군은 계속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요구하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격 문제로 두 기종이 탈락하면서 사실상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F-15SE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것을 방추위가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어쨌든 차기 전투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당연히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가장 큰 걸로는 뭐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 네네. 이런 목소리가 큰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부터 공군에서는 2019년까지 170대 정도 구형 전투기를 도태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그 도태 시기를 좀 지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기존의 이제 구형 전투기들의 그 어떤 그 출격 횟수라든가 출격 비행 시간 같은 것을 좀 줄이고 기왕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5라든가 F-16과 같은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좀 늘리고 심지어 우리 우방이고 우리나라에 그 뭐 전투기가 와 있고 우리 오산 비행장 사용하고 있는 미군의 전투기까지도 활용해서 훈련을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염려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약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 차기 전투기 사업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내세워서 그 결과를 뒤집고 이번에 그 탈락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죠. F-15SE의 뭐 같은 계열 전투기인 F-15K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가격 문제로 단독 최종 후보였던 F-15SE를 탈락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서 보면 뭔가 이 결정 과정이라든가 그 결정 내용에 좀 합리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들을 좀 해보죠. 일단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이 미뤄졌는데 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절차는 뭐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은 기존보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국방부에서 즉각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요. 태스크포스에서 1년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 이번에 이제 폐기된 그 사업이 소요 제기부터 이번 선정이 부결되기까지 6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사업 공고로부터 따져도 1년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여전히 후보군은 보잉의 이번에 탈락한 네. F-15SE, 그다음 네. 록히드 마틴의 F-35A, 그리고 네. 유로부주 항공 방위 산업의 유로파이터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네. 항공사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이번에 선정이 부결된 보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 대변인이 혼합 구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텔스 기종 일부와 그냥 일반적인 그 고성능 전투기 일부를 구매할 수도 있다. 뭐 구매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유력한 그리고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그 판매 가능한 스텔스 기종을 가진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희망을 걸고 있고 상당히 그 환영하는 그 분위기에서 아마 좀 이번 사업에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유로파이터도 보잉과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혼합 구매에 좀 기대를 걸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파이터의 유리한 점은 기술 이전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쪽에 더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F-15SE가 탈락한 주요 이유가 이른바 네. 스텔스 기능의 미비 때문이라면 네네. 사실은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번 탈락이 좀 네.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기 시장에 나와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그 F-35뿐입니다. F-22라는 또 다른 좀 더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부결을 F-35A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하셨듯이 오락가락하다가 차기 전투기를 결정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뭔가 원칙 있는 차기 네. 전투기 선정 작업 네. 뭐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무리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 기자 보시기에 뭔가 차기 전투기 선정의 원칙 네. 이런 걸 한 세 가지 정도 압축해서 짚어봐라 네. 이렇게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무리할 것은 없고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자 신문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적정한 예산과 전투기 대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종합평가를 해서 그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먼저 얘기하신 사업 목표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 목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그 사업의 목표가 기존의 그 노후 전투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170대 정도. 이것을 단순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는 주변국의 그
그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자전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전에 뛰어난 다른 고성능 전투기를 선택할 것인지 이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로 얘기한 적정한 예산과 네네. 대수 그리고 평가 1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번에 우리 이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이 8조 3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60대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그 전투기들의 가격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가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전투기 대수를 아마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다른 그 예산을 쓸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종합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결과도 사실은 나왔는데 이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막판에 무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개 업체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업에는 반드시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수의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가지고 1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고성능 전투기 사실 그 기술을 갖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뭐 하루아침에 될 리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외국에만 목을 맨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용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맞습니다. 우리 전투기, 네네. 한국형 전투기 사업 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채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2021년부터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것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기 전투기 도입은 엄청난 사업비와 졸속 추진 논란 등으로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차기 전투기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서 한반도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런 와중에 차기 전투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으니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앞으로 사업 재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목표와 일정,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진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역시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기 전투기 사업 재추진 문제를 놓고 정치부 김규원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